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슬픔은 결국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느슨해지고 조금씩 사라지면서 마침내 화해에 이른다. 하지만 나의 슬픔은 그렇게 즉시 정화되지 않는다. 나의 슬픔은 그와는 반대로 물러가지 않는다. 하느님,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겐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주여, 그렇게 하찮은 존재에다 왜 이렇게 진한 사랑을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느님,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소서.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오늘 첫 곡으로는 신호철 비오 주교님께서 작곡하신 아뉴스데이 함께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김유진 세실리아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글은 자식을 잃었던 소설가 박완서 정의 엘리자벳의 고통과 눈물의 일기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기약이 없는 이별과는 다른 것이겠죠. 떠나간 이의 그 고유한 생명이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새로운 생명과 또 부활의 이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난주 대전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 그리고 최근에는 자꾸 일어나는 산불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오늘입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13 파테틱의 2악장. 이 곡은 베토벤 스스로도 아이를 잃은 엄마를 위해 연주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2014년 7월 24일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제주왕에서 연주한 바도 있죠.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파테틱 2악장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13 파테틱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백건우 피아노의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의 음악회 소식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대구 종교화합자문위원회에서 베토벤 마지막 이 합창교향곡의 가사의 종교 편향성의 이유로 공연 부적합 판정에 많은 분들이 황당해 하셨을 겁니다. 이 곡은 사실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클래식 음악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일까요? 마흐의 음악은 이제 공연에서는 들을 수도 없는 것일까요?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과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과 협찬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든든하고 깔끔한 맛집을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곳 아신미디어에서 밀키트 세트,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골드 명란 400g, 가마치 통닭 밀리원에서 유황 먹인 건강 삼계탕 밀키트, 부평 깡통시장 공영주차장 입구,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화라기로 만든 아귀회, 아귀 불고기, 생간 코스 요리 전문점 엔스토리에서 식사권, 채소 모종과 허브 전문 생산업체 도시농업 해담채에서 토마토 화분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음악가들 만나봅니다.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달콤한 클래식 잊지 않고 찾아온 최고의 기타리스트이죠. 김진세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 기타리스트 김진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잊지 않고 저희 새달크를 찾아주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김진세 기타리스트 기억하십니까? 우리 달콤한 클래식에서 소개해드린 지 벌써 1년이 넘었죠. 맞습니다. 네, 언제 오셨죠? 작년 2월쯤에 그때 방송 출연을 해서 그때 마침 여기도 출연을 하고 그 비슷한 시기 때 부산에서 연주가 있어가지고 그쵸.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부산에 이번에도 정말 특별한 일로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2집 발매 기념으로 부산에서 어제 연주를 했는데요. 네. 부산 문화회관 체인볼에서 어제 연주를 마치고 지금 방송에 녹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주 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2집 앨범 기념으로 전국 투어를 기획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5일에 부산 연주를 시작으로 22일에 대전에서 연주를 하고요. 23일 다음 날에 광주에서 연주를 하고 네. 27일 날 서울에서 나루아트센터에서 연주할 계획이 있어서 4군데에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대신 우리 애청자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김진세 기타리스트의 연주 실황 듣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다들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연주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티켓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연주도 하면서 이제 앨범 발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코딩에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장시간 녹음을 해서 지금 발매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앨범이 또 2번째라고 하셨어요. 어떤 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지 또 그 곡들로 투어를 하실 예정이실 텐데 이번 앨범 선곡들이 궁금합니다. 이번 앨범에 특별한 테마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1집 앨범에서는 따로 주제가 없었는데요. 2집 앨범은 제가 클래식 기타를 하는 기타리스트로서 스페인의 그런 주옥 같은 곡들로 선정을 해서 이제 앨범을 짜봤습니다. 네, 그럼 첫 곡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이제 아이레 바스코라는 곡인데요. 한국어로 직역을 하자면 바스크의 공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레라는 뜻이 공기라는 뜻도 있는데 음악적 용어로 스페인에서는 무슨 풍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바스크풍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오히려 바스크의 공기? 이 단어 자체는 공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는 조금 그 바스크 지방, 이 바스크라는 게 이제 제가 설명이 조금 복잡한데 스페인 북부 지방에 있는 바스크 민족의 네. 그런 문화 이런 뜻이거든요. 바스크가 북부 지방에 있는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에 바스크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 곡도 이제 그 바스크 민족 바스크인들을 보면서 쓰인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스크 민족의 그 춤곡의 리듬이라든지 아니면 그 멜로디라든지 노래라든지 이거를 착안해서 쓴 곡인데 이 곡 제목 바스크의 공기라는 뜻이 저한테는 그 지방 사람의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좀 그 자연과 공기라는 뜻이 자연과 그 문화와 민족성을 조금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목 같아서 바스크의 공기라고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스크 풍보다는 바스크 공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더 시적이에요. 네, 김진세 기타리스트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함께 들으셨습니다. 2집 앨범의 제목이 뭐죠? 타이틀은 레코다라는 어떤 뜻인가요?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직접 고르셨나요? 네, 제가 직접 골랐던 스페인의 단어들 중에서 가장 저희 앨범하고 잘 맞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서 레코다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타이틀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기록하다 약간 앨범에 제 음악을 기록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당시 때 스페인의 음악들 그런 거를 좀 기억하고 싶고 그런 거를 또 다시 끄집어내서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타이틀을 선정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기타, 특히 뭐 클래식 기타 하면 스페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인데요. 네, 약간 본고장 느낌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의 현대 기타를 스페인에서 처음 만들었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의 형태의 클래식 기타가 사실은 100년 조금 넘었어요. 네, 스페인의 제작가인 안토니오 토레스라는 제작가가 최초의 지금의 형태의 클래식 기타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류트라든지 로맨틱 기타라든지 굉장히 다른 형태의 기타를 쓰다가 지금의 현대적인 그런 악기의 그 형태는 안토니오 토레스가 고안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 중에서도 제가 두 악기로 연주를 했는데 그 하나의 악기가 마누엘 라미레즈라는 악기입니다. 그 악기도 굉장히 오래된 악기여서 100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그 악기로 녹음을 했고요. 네. 그럼 그 토레스라는 악기는 지금도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뭐 연주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건 굉장히 희소성이 높아서 아무나 가질 수 없다. 네. 지금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또 연주하시는 연주가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귀해서 네. 아무나 가질 수 없군요. 마치 뭐 피아노로 치면 상하 건반의 슈타인웨이 이런 급이겠네요. 맞아요. 이제 수집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악기.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두 악기로 연주를 하셨다 하셨는데 다음에 이어서 들려주실 두 번째 곡은 어떤 악기로 연주를 하셨나요? 예, 아까 말했듯이 다음에 들려드릴 곡 아스투리아스라는 곡을 제가 마누엘 라미레즈라는 악기로 연주를 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악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토레스 그 다음 세대 초창기 시대에 기타를 만드셨던 분으로서 많은 기타 제작가들한테 영감을 주셨던 그런 제작가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삭 알베니즈의 아스투리아스, 김진세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삭 알베니즈의 아스트리아스, 김진세 기타리스트의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이 곡은 클래식 기타 곡 중에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네. 이제 이작 알베니즈의 아스트리아스라는 곡은 원래는 기타 곡이 아니에요. 피아노의 원곡인데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이 곡을 편곡을 해서 연주를 이제 많이 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곡 자체를 기타곡으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피아노가 원곡인데 그래서 이 곡 아스트리아스라는 뜻은 사실 많이 기타 애호가 분들이나 기타 하신 분들 전설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설이라고. 근데 하지만 이제 아스투리아스는 지역명이거든요. 아, 네. 스페인 북부지방의 아스투리아스라는 지역명인데 이게 왜 전설로 불리냐면 이제 스페인의 이제 유명 연주가인 안드레아 세고비아라는 기타리스트가 부제로 붙인 곡이에요. 왜 전설이라고 붙였을까요? 이게 이게 아스투리아스 지방에 제가 자세한 그 설명은 스페인어에서 잘 해석이 안 됐었는데 아스투리아스 지방이 굉장히 고산지대고 산악지대고 굉장히 대자연이 펼쳐진 그런 멋진 풍경이 있는 스페인의 지방인데 거기에 이제 뭔가 전설적인 뭔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드레아 세고비아가 이 아스투리아스라는 곡을 쳐보면서 이제 부제로 이제 전설, 레yen다라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네. 레yen다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나. 근데 저도 이 곡을 이제 쳐보면서 드넓은 그런 대자연, 높은 산맥 이런 게 좀 떠오르긴 한데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런 아이들 앞에서 이제 조금 재밌고 흥미진진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 곡을 듣거나 연주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천천히 고조되는 분위기며 이제 중간에 이제 서정적인 멜로디가 나올 때 약간 뭔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사를 얘기하듯이 이 곡도 약간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스트리아스 알베니즈의 곡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셨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흔히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또 첼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모적인 악기인데 기타는 어떨까요? 기타도 사실은 기타는 사실 근데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악기 자체가. 아, 그렇군요. 네, 수명이 길진 않은데 그래도 잘 관리를 하고 악기를 좀 더 신경 쓰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또 좋은 컨디션으로 연주도 가능한 악기인데 저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타는 새 악기가 좋고 오래된 악기는 조금 연주하기가 조금 힘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앨범 녹음하면서 마누엘 라미레즈라는 100년이 넘은 악기를 써보면서 흔히들 바이올린이나 첼로 그런 악기들 보면 오래된 악기 몇백 년 된 악기가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듯이 기타도 그렇게 깊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100년이 넘으면. 네, 그래서 저도 녹음하면서 깜짝 놀랐고 그렇게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조금 작거든요. 기타가 옛날에 만들어진 악기는. 그렇군요. 근데도 음량이 작지 않습니다. 더 파워풀하고 더 소리가 더 중후하고 또 깊고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서 저도 그거를 많이 느꼈죠. 비싼 악기여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비싸죠. 물론 비싼데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네. 가치가 있는 악기인데 네 그래서 어찌됐든 네 그런 악기가 있으면은 한 번쯤 연주를 해보고 싶고 운이 좋았죠. 그런 악기로 녹음을 할 수 있었던 녹음도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연주에는 어떤 악기로 연주를 하시나요? 이번 연주도 그 두 악기로 연주를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네. 연주를 하시는군요. 네.
네, 그러면 오늘 한 곡 더 청해 듣도록 할 텐데 마지막 곡은 또 어떤 악기로 연주를 하셨는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곡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울로 꼬리안이라는 이탈리아 악기로 네. 연주를 하겠는데요. 이 곡은 페데리코 모레노 토로바라고 스페인의 명 작곡가입니다.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이쁘고 아기자기한 그런 멜로디를 많이 쓰신 작곡가 분이신데요. 알카니스라는 뜻은 이제 페스티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밝고 유쾌한 곡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밝고 유쾌한 페스티벌이라는 뜻을 가진 알카니즈 끝으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기타리스트 김진세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몇 해 전 개최되었던 아가 봄이 왔다라는 케이트 콜비츠의 전시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흘러가지 않을 검은 슬픔과 비극을 기억하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는 구스타브 말러의 킨더 토텐 리더 중에서 네 번째 곡 Auf denke ich, Sie sind nur ausgegangen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이한나 안나, 기술의 김동진, 진행의 저 김유진 세실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ieh mal
uns nur vorausgegangen.